세종도 두 손 두 발 다든 망나니 자식들이 있었다는데 온갖 추행은 다 저지르고 다니는 그야말로 자식이 많다 보면 그중에 개구신들이 좀 있죠. 세종이라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성군으로 통하죠. 근데 이 세종이 업적만 많이 남긴 게 아니고 자식도 많이 남겼어요. 세종은 왕비 1명과 후궁 12명 그렇게 해서 총 13명의 부인에게서 몇 명의 자식을 낳냐 하면은 18남 7녀 25명의 자식을 두게 됩니다. 이 조선 왕들 중에 이렇게 많은 자식을 둔 왕은 많지 않아요. 굉장히 어떻게 보자면은 뭐 자식 복이 많은 거죠. 근데 이 자식들 중에 또 뛰어난 자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대표적인 게 안평대군이죠. 안평대군은 시, 서, 화 이런 데 다 뛰어나고 학문도 굉장히 뛰어나고 인물도 굉장히 출중했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안평대군, 또 광평대군, 또 평원대군, 그리고 문종. 이 네 명은 이 자식들, 이게 다 저기 소원왕후의 자식들이죠. 이 네 명은 이 세종의 자식들 중에 굉장히 우수한 자녀들이에요. 그리고 이제 수양대군도 거기 있지만 수양대군은 아주 우수한 척에 들지는 않았어요. 근데 이 18명의 그 아들과 7명의 이 딸이 있지만 이 집은 딸이 좀 귀했어요. 왜냐하면 7명의 딸 중에 살아남은 딸은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. 나머지 4명은 죽었으니까. 그러니까는 딸은 또 굉장히 귀한 집이죠. 그러니까 아들은 많고 딸은 귀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요. 이 세종도 자식이 많다 보니까 흔히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있듯이 자식이 많다 보면 그 중에 개구신들이 좀 있죠. 소위 말해서 이제 망나니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. 망나니 자식이 딱 두 놈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넷째 아들 사남 임영대군 이름이 이구예요. 임영대군 이름이 이구. 근데 이 사남 이구라는 이 친구가 아주 그냥 그야말로 온갖 추행은 다 저지르고 다니는 그야말로 이게 세종도 말리지 못하는 부모 소원왕후 왕비고 뭐 그냥 왕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망나니 짓을 다 하고 다니는. 보면 세종의 형 중에 양형대군이라고 있었잖아요. 이 양형대군이 온 저기 뭡니까 서울에 있는 예쁘다는 여자는 다 건드리고 나무 첩 훔쳐오고 막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임영대군이 바로 이 양형대군하고 굉장히 큰아버지 양형대군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런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임영대군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한번 보면 이게 보면은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. 세종실록에 처음 임영대군 이구가 창기 건강매를 좋아하며 그러니까 창기라는 게 기생이죠. 첩으로 삼고 또 내자시의 여종 막비를 간통하다가 뒤에 막비가 중궁의 시녀로 들어갔는데 다시 사통하였으면 원래 궁녀로 들어가게 되면은 뭡니까 왕자들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. 그런데 또 간통하였죠. 그리고 또 궁중시녀 인수부의 여종 금질지를 좋아하여 항상 서로 눈짓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임금이 이를 알고 영의정 항의와 우의정 허조를 불려 비밀리에 의논하고 또 도성지 김동과 의논하여서 이구의 직첩을 빼앗아도 직첩이라는 게 자기의 그 신분증이에요. 예, 그래서 그걸 빼앗고 그리고 건강매는 본고향 공주로 돌려보내고 막비와 금질지는 모두 본사에 소속시켜 일을 시키고 그 일들을 도와준 사람들 말하자면 황간 김전월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이게 장백대를 쳐가지고 군대에 예속시켜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해결하는 뭐 이런 거죠. 그 다음에 또 세종은 이 임영대군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 심부름꾼도 다 빼앗고 종들도 다 빼앗아요.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이구를 저 먼 지방에다가 유배를 보내버려요. 자식인데.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배에서 좀 이따 또 풀어줘야죠. 풀어주고 나서 이게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궁중에서 아예 그냥 얘 결혼도 다 하고 이럴 때요. 이때 나이가 벌써 20살이에요. 그 당시에는 보통 11살 되면 다 결혼한단 말이에요. 그 왕자들은 특히나 결혼을 빨리 하기 때문에 한 12살 되면 한다고요.
그러니까 20살이면 벌써 자식도 있고 다 있거든요. 그리고 궁궐 바깥에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궁궐 안에 가둬놓고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 거예요. 이제 더 이상 사고 치지 말라고. 그러니까는 이 임영대군이 어떻게 했느냐. 그 자기 이복 동생 중에 자기하고 좀 비슷한 애가 또 하나 있었어요. 그게 이제 화이군 이영이라는 친구인데, 요 이제 그 당시에 17살이죠. 이 17살짜리 동생을 꼬독해가지고 네가 이제 내 심부름을 좀 해라. 그래서 네가 여자들을 데리고 궁궐로 들어와라. 예. 그래가지고 궁궐에 여자들 2명을 꼬셔서 들어와요. 그래갖고 이 끌어들여가지고 궁궐 내부에서도 이 여자들하고 또 정사를 벌인 거예요. 이게 세종의 귀에 또 들어가요. 그러니까 세종이 또 난리가 났죠. 궁궐에 꼼짝 못하고 궁궐에 가둬놨는데 동생까지 꼬셔가지고 이제 그 동생을까지 끌어들여서 나쁜 짓을 또 같이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임영대군은 안 되겠다. 너 저 지방에 유배 보내야 되겠다.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배를 보내버려요. 그러고 났는데 이 세종이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도 임영대군은 계속해서 그런 짓을 계속해요. 그 양녕대군이 마치 계속 평생 그렇게 살았듯이 이 임영대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맨날 나무 기생 빼앗고 뭐 아니면은 또는 나무 처자 훔쳐오고 막 요즘 같으면은 그 완전히 성범죄자에다가 그야말로 그냥 유괴범에다가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게 왕자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기껏해 유배하고 또 왕자라서 또 이게 때리지도 못해. 예, 임금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인데 이게 왕실의 자손일 경우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는 그냥 유배 보내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유배지에 가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배 보내봤자 소용도 없는 이런 상황이죠. 그런 상황으로 이제 계속 해가지고 있고 안 돼가지고 또 불러가지고 또 궁궐에도 또 연금을 시켜요. 3년 동안이나 연금을 시켜요. 못 돌아다니게 궁궐 바깥으로 아예 못 나가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또 하이군 이영을 또 끌어들여가지고 또 그런 짓을 또 한 거죠. 이 결국은 누가 두들겨면 그 들어온 그 여인들 2명은 장 100대씩 맞고 제주도로 막 섬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노비 생활하도록 뭐 이렇게 만들고 자기 자식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택연금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뭐 이런 거죠. 그러고 나서 세종이 죽어요. 그리고 이제 큰형인 문종이 왕이 오르죠. 그리고 또 문종도 또 죽어요. 큰형이한테 부탁을 한 거죠. 세종이 야 하위군 이영 쟤 잘 감시해라. 쟤 다 큰일 친다. 왕실에 개망신 준다. 막 그렇게 했는데 2차 사고를 또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내가 박씨인데 이 박씨의 큰아버지의 첩을 훔쳐와요. 예, 그 첩을 훔쳐와가지고 그 첩한테서 자식까지 얻는 거죠.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그치지 않아요. 자기 그 형제 중에 이 평원대군이라고 있었는데 이 평원대군의 첩에 초요경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. 근데 이 초요경이라는 기생은 자기의 형제의 첩이잖아요. 근데 그 첩하고 또 사단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초요경하고 관통 사건을 또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또 유배가 돼요. 그래서 이 2명은 세종의 여러 뛰어난 자식들 중에 정말 세종과 소원왕후가 막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 개망나니 짓을 하는 이런 자식인데 그래서 2손 2발 다 들고 죽고 나서 저승에서도 이게 눈 감지 못할 만큼 이게 애매기는 자식이 있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성군이라고 추앙하는 이 세종도 자식 문제는 어쩔 수가 없었다.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.